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방사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방사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체계입니다. 이는 방사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규정을 포함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단순히 방사선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방사선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는 모든 방사선 작업 환경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요소로서 방사선 안전관리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사선 종양학과 내에서의 안전관리 내용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의 기본 특성으로는 전자기파, 입자선, 방사선의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파장, 주파수,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방사선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방사선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은 생물학적 영향도 미치는데 이는 세포 손상, 유전자 변형, 암 발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특성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란 공간 및 물질을 이동하는 파동 또는 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보통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우주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과 레이저, 전파, 중파, 단파, 가시광선, 적외선 등과 같은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적인 방사선 외에 인위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키는 인공방사선으로 나뉘며 입자 방사선과 전자기 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종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파선은 물질 속을 지나는 거리가 매우 짧아 얇은 두께의 종이나 비닐로 차폐가 가능합니다. 베타선은 알파선의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같은 차폐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물질 속을 지나면서 제동 복사에 의한 X선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납이나 철 등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로 2차 차폐하고 있습니다. 감마선과 X선은 흡수 물질을 지나면서 물질과의 상호작용, 컴퓨터 산란, 전자선 상성 등에 의하여 지수 함수적으로 감쇄합니다. 차폐체로는 철, 납 등 밀도가 높은 물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물질을 지나면서 원자핵과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흡수 물질의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더욱 쉽게 에너지를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와 같이 낮은 원자 번호가 함유된 물질 등을 이용하여 차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장애는 그 특성과 발생 방식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이는 방사선의 에너지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방사선에 의하여 생체의 조직이나 세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방사선 장애라고 하며 방사선에 의한 장애는 피폭 선량에 따라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영향과 일정 값, 즉 발단 선량 이상에서 일어나는 결정론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의 특성을 보면 확률론적 영향은 장기간 저선량 피폭을 받았을 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영향으로 바람, 유전적 장애, 백혈병 등이 해당됩니다. 결정론적 영향은 보통 0.5그레이 이상의 고선량 피폭 시 급성적으로 발생하며 피부 공반, 불임, 구수세포의 감퇴 등이 해당됩니다. 방사선의 노출 정도와 시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방사선의 장애는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이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X선은 주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며 X선 장비 사용 시 방사선 차폐 장비를 사용하고 환자의 에너지 피폭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마선 안전관리는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감마선 장비 사용 시 방사선 차폐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마선 검사 시 작업자는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자는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되며 중성자 장비 사용 시 방사선 차폐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의 안전관리 절차가 요구됩니다. 각 방사선의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방사선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방어의 원칙은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거리, 차폐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시간은 곧 선량이며 훈련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리는 선원과 거리 유지는 손쉽게 달성하는 방어수단입니다. 차폐는 사람과 방사선 사이에서 차폐체를 줌으로써 방어할 수 있고, 즉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방사선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유지하며 적절한 차폐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부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격리, 희석, 차단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격리는 방사선 물질 취급을 밀폐된 격리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희석은 격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방사선 물질 누설 시 방사능 오염 농도를 희석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방사선 물질의 호흡 및 섭취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방독면, 마스크, 방호복이나 실험복 등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이 발생하는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 측정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기는 방사선의 존재와 강도를 측정하여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장소의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측정할 때는 지표에서 1m 위치에 여러 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카나트륨 히틸레이션 서베이미터는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특정 장소 내에서 외부 방사선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선량계는 방사선 관련 작업을 하기 직전에 착용하여 작업 후에 일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가슴 부위 등에 장착해 인체가 받는 외부 피폭 선량을 측정하며, 선량계 종류에는 측정 후 판독이 필요한 필름 배지, TLD기 등이 있고, 직접 판독이 가능한 포켓 선량계나 알람미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켓 선량계에서 전자 선량계로 대체되고 있고, 예를 들어 측정기를 통해 방사선이 발생하는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 측정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피폭의 원인으로는 자연 방사선, 의료 방사선, 산업 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방사선은 X선 촬영이나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합니다. 방사선 피폭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피폭은 방사선 물질이 몸 밖에서 피폭을 주는 것이고, 내부 피폭은 몸 안으로 방사선 물질 등이 들어와서 몸 안에서 방사선에 의해 피폭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되며,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폭의 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방사선의 종류와 노출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사선의 피폭 관리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의료방사선의 노출 최소화는 보통 의료방사선의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검사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방사선 검사를 주의해야 하며 만약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 방사선의 안전수칙 중 흡연을 피해야 하며 담배 연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피하고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방사선 오염 지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선 자폐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폐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X선 촬영실에서는 납프로된 차폐벽이 설치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차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 장비인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하여 피폭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 훈련을 통해 방사선 장업자는 매일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이 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방사선량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합니다. 방사선 노출 후 즉각차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량이 1000mSv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불안, 구토, 피로감 등이 포함됩니다. 방사선 노출이 지속되면 피부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피부 발작이나 피부 괴사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방사선의 노출과 노출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이해와 예방 조치를 통해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방사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며 방사선의 발생,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사람과 환경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방사선 안전은 세 개의 주체자 역할이 중요한데 방사선,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다루는 작업자, 작업자를 고용한 사업자, 정부 또는 규제기관 등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자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그 주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선원관리로 이는 자연 방사선원과 인공 방사선원을 포함하여 방사선이 발생하는 근원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선 관리 대상에서 자연 방사선원은 제외하지만 생활 환경 속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저감이 가능한 자연 방사선은 방사선 방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트기 운항 승무원 혹은 천연 방사능 준위가 높은 작업장의 광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공 방사선원은 방사선 관리 대상으로서 방사선 발생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X선, 원자력 발전 등 핵 분열 시 에너지에 이용하는 원자로, 의료산업 분야에서 이용하는 인공 방사선 핵종, 핵실험 등에 의한 방사선 낙진이 인공 방사선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로 방사선원과 사람의 관계에 따른 공간을 관리, 즉 작업 환경과 일반 환경을 관리하여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관리는 방사선이 제어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작업 환경의 방사선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 환경 관리는 방사선이 제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일반 환경의 제반 기준이 대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관리로 피폭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으로 직업 피폭 방어 혹은 개인 선량 정기적 모니터링, 작업자 집단 선량 모니터링 등 개인의 방사선 노출량과 집단의 방사선 노출을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의 핵심 원칙은 알랄라 원칙과 방어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알랄라는 방사선 노출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방사선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방어의 세 가지 원칙인 시간, 거리,
차폐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간을 줄이면 노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면 방사선의 세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차폐를 통해 방사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 우리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인체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방사선 방어에서 방사선에 대한 기본사고는 방사선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체에 유해하다. 방사선의 피폭량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안전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사선의 사용은 인간 및 인간 사회에 대하여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방사선 방해에 대한 정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장애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행위라고 했을 때 선원 중심 방어의 사전 대응 방사선 방어 대책을 세워 정당화, 최적화, 개인의 선량 한도의 방사선 방어 체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개입은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사후 대응령에 해당하며, 방사선 방어 대책으로 개인의 선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방어 대상은 자연 방사선에 대한 공중 피폭, 사고나 긴급 시의 직업 피폭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선원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사선원 자체를 관리하고 선원의 집중화와 폐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 방사선의 경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방사선 관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업적 피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TMNR, 즉 기술적으로 수정된 자연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건물 내 작업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피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의 사용과 저장, 그리고 핵실험에 의한 방사선 낙집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공 방사선 관리와 함께 방사선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방사선 장비를 다루거나 방사선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원 안전을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방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선원에 대한 방사선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방사선 측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보호 장비의 착용은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방사선 안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교육 후에는 평가를 통해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방사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사선 피폭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각 유형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직업 피폭은 작업 과정에서의 방사선 피폭으로 작업 종사자는 개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량 한도의 제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 모니터링의 목적은 피폭 선량을 파악하고 선량 한도와 초과 피폭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원 통제 여부 확인은 작업 환경이 적합한가의 간접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방사선 방어의 1차적 책임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작업 피폭의 구분 이유는 방사선 방어 조직에 의해 관리, 피폭 집단의 소규모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일부를 직접, 간접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피폭은 방사선 치료 과정, 진단이나 치료에서 환자나 피범자가 받는 피폭으로, 의료 피폭의 원인은 질병과 관련된 진단 및 치료 작업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정기 건강진단, 의학적 연구, 법의학, 보험 목적의 검사 등이며, 의료 방사선의 방사선 방어는 정당화, 최적화는 적용되나 선량의 개인의 선량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선량 한도의 미적용 이유는 직접적 이익이 확실하거나 피폭 선량이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중의 피폭은 직업, 의료 피폭 이외의 피폭으로서 선원 관리나 환경 관리가 중심입니다. 결정 그룹은 일반 공중의 방사선 관리를 위해 20-30명에 구성하는 가상적인 집단으로서 연령, 식생활, 기타 선량에 영향을 주는 각종의 환경 요인이 비교적 균일한 작은 그룹으로서 집단 중에서 최고 선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개인을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일반 공중의 피폭원은
자연방사선, 자연방사선 시설에서의 누설방사선, 방사능 함유, 방사선 방출 일용품, 방사선 검진, TNMR에 해당합니다. 사고 시 피폭은 방사선의 이상, 방어 설비의 기능 상실로 인한 방사선 시설 내외에 사람이 받는 피폭으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반드시 기록을 보존해야 되고 사고 발생 및 사고 피폭은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방사선 관리의 주된 대상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입니다. 잠재 피폭 관리는 방사선 피폭 확률이 1 이하인 피폭, 사고나 방사선 폐기물 처분 후 환경 변화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인력 안전을 위해 방사선 관리 방안으로 정기적인 교육, 건강검진, 방사선 피폭량 기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 선량을 분석해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 선량 연보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10만 9,884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지난 2019년 대비 약 16.4% 1만 5,059명 증가했으며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방사선 관계 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1인당 연간 평균 피폭 선량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지난 2019년 0.45mS에서 2023년에는 0.37mS였습니다.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 선량은 방사선사가 0.77mS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 20대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 선량이 1.31mS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방사선사들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폭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직종들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사의 피폭량은 약 0.77mS로 의료 직장인 의사와 간호사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방사선사들이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피폭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운영, 방사선 차폐 설계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실은 방사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원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환경 관리에서 작업환경의 공간설량률, 방사선 물질의 표면 오염 농도, 공기중 농도 등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환경관리에서는 일반 공정의 선량한도 초과 피폭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방사선 선량률, 공기중 방사선 물질 농도, 초중 방사선 물질 농도, 토양, 해양생물 등 방사선 물질 농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사선 안전시설의 설계와 운영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로서 이러한 시설은 차폐, 접근 제한, 경고 시스템을 통해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실은 2개의 차폐벽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명확한 경고 표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사선 안전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는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장비는 매일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방사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사선 중의학과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조사하여 이를 파괴하고 주변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치료 시에는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원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방사선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로, 방사선이란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 또는 전파를 매개하는 물질을 가리키며 X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과적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암치료의 3대 치료법 중 하나로 보통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수분에서 2~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치료 시 고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조사하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전립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의 화학적인 변성을 초래하여 종양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한편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방사선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데, 정상세포는 방사선 치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반면 암세포는 회복 정도가 불충분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조사하면 정상세포의 손상은 줄이면서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접수, 진찰, 모의치료, 치료계획 설계, 치료라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과에서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사선 종양학과로 진료 의뢰, 환자 상태를 살펴 치료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고 환자의 기본 정보를 수집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초기 평가를 진행하여 진찰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CT나 MRI 등을 촬영하여 암 조직의 방사선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치료 부위를 표시하고 필요시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기구를 만듭니다. 전문의의 오더와 모의치료 단계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참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워 정상 조직에 전달되는 방사선을 최소화하면서 암 조직의 최대한 선량이 조사될 수 있도록 방사선 양과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치료 계획을 최종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토대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국소적으로 발생한 암을 대상으로 하여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되며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종류는 크게 외부 방사선 치료와 내부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신체 외부에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이 피부와 장기를 통과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내부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직접 암세포에 조사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목적과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아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사선 종양학의 최신 동향은 환자 치료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요법의 병행은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방사선 치료기기는 환자의 중심 위치에 따라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치료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최신 기술은 환자에게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다이콜리미터란 장비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수의 엽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방사선 조사 범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각 환자에게 맞는 조사면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면에서만 정확하게 방사선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부작용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3차원적 계산을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 뒤 최적의 계획을 세워 진행됩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체 내 필요한 부위만 조사하게 되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입체세기 조절 회전 방사선 치료란 종양 부위에 고설량의 방사선량을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량만 조사하도록 설계된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고정된 방향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입체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는 치료기가 환자 주변을 돌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며 피폭 범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는 최근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가 방사선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는 환자 몸에 직접 표식을 하지 않는 마커리스 방식으로 3차원 카메라 기술을 통해 치료 장비와 치료 부위의 좌표를 일치시켜 방사선 치료를 보조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방사선 치료 시 몸에 마커를 해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마커는 방사선 치료 시 암 위치를 환자의 몸에 직접 표시하는 문신과 같은 선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한두 달 사이 간에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샤워 및 목욕에 제한이 있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관상 좋지 않아 환자가 마커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자유롭게 입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듯 표면 최신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전 미리 계약한 영상과 실제 치료 시 환자의 자세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를 통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변 정상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체부정리 방사선 치료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며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게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으로 암 덩어리에 충격을 주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방법으로 과거에는 엑스선 치료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입자를 이용하여 하는 치료법으로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가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환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암세포를 파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은 뒤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실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브래그 피크라 부르고 이러한 브래그 피크를 가지고 있어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성장지연, 기능장애, 2차암 발생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 암 치료에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핵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양성자보다 무거운 중입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X선 양성자보다 두세 배 높지만 양성자에 비해 중입자 치료는 무거운 입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처럼 날렵한 브래그 피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 사멸 효과는 양성자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을 수 있지만 정상세포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입자 어느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투과하는 특성을 지닌 X선에 비해 입자 방사선의 특성인 특정 지점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브래그 피크 특성을 지닌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의 정상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호 효과는 고에너지 X선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관리 구역은 외부 방사선 선량률, 방사선 물질의 농도, 표현 오염도가 다음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사람의 출입관리, 방사선 장애 방지 조치가 필요한 구역으로 환자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방사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방사선 장애를 받은 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사선 긴급 작업 시 선행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방사선 긴급 작업 시 선량 제한은 유효 선량은 0.50W, PVA 등가 선량은 50W까지 허용, 다만 인명구조 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긴급 작업으로 인한 피폭 선량은 개인 피폭 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차폐물의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폐물의 설계 기준은 사용시설 등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로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는 1mSv, 주당 1mSv 이하이며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 주당 1mSv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사고는 방사선원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허용된 방사선 피폭을 초과하거나 방사선 물질의 누설, 그리고 안전관리 장치의 기능 정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시설에서의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사고의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폭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접 치료기와 출입문의 인터락 미작동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기와 출입문 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이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접 치료기 선원 케이블의 단절이나 꼬임, 인터락 고장으로 선원이 노출 위치에 고착되어 소스가 회수되지 않아 의도하지 않게 방사선 과피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나 작업자가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방사선 발생 장치 차폐음은 연동 장치 불량으로 인한 방사선 조사 등 미비와 같은 방사선 조사 중 알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아웃풋 측정 오류로 인해 실제 방사선량이 잘못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치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방사선 노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발생 구역에서 OSLD 미착용 및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예방조치와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고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보고 체계는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고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관련된 담당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방사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안전 문제 발생 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관리가 중요하며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안전사고가 발생 시 사건의 원인 분석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은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사건 발생 후의 대응을 넘어 사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자들은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 시 방사선 선량 재구성 평가는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ICRP의 기준에 따라 다이컴 영상을 활용하여 방사선 선량을 재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방사선 노출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환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선량 재구성 평가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과 같은 긴급조치는 방사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방사선 장비의 작동을 중단시켜 인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장비와 시설에 적절히 배치된 비상정지 버튼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조치의 존재는 직원들에게 방사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모든 방사선 관련 시설에서는 이러한 긴급조치의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치료실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며 치료실 내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클로즈 버튼에 누름 방지 캡을 설치하여 작업 중에 실수로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30분 이상 작업을 할 때 제3자가 확인 없이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치료실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실 내부에서 작업 시 모든 치료실 입구에는 작업 중 작업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판넬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치료실 문 앞에 비치하여 작업 중인 공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최종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이 판넬을 유지해야 하며 화장실이나 식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다른 인원이 치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방사선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내부에 있는 작업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실 내부 확인을 위한 CCTV 모니터의 중요성은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CCTV 모니터는 치료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치료 시 환자의 상태 및 낙상의 위험 등을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비 고장 및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치료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고장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먼 버튼과 같은 경고음 부착은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원 차단 금지 경고문을 통해 불필요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치료실의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는 외부 업체와 방문자가 출입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피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치료실 출입 시에는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문을 닫기 전에는 반드시 치료실 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사선을 조사하기 전 혹은 장비 운행을 위해 치료실 출입 전후, 문 개폐 전후, 방사선 빔 조사 전후, 외부 업체 및 방문자의 출입 혹은 비정상적인 피폭 발생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대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의 양이 크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두렵다고 무조건 의료기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구 및 장비 사용으로 얻을 이득을 고려한 어느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감수해야 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방사선은 한 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포살멸 등 즉각적인 부작용을 받지는 않지만 기준치 이하의 낮은 방사선에 반복돼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쌓여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사선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유 없는 남발은 금물입니다. 방사선 사용은 필요할 때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동일 부위의 CT를 한 달 내에 재촬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 달 내에 재촬영이 인해 악영향을 준다기보다 재촬영 자체가 무의미한 방사선 노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방사선 노출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검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검사 요령을 환자가 미리 제대로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나 어린이와 같은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임신부의 경우는 방사선 노출에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사선 노출이 없는 검진으로 대체하는 게 좋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선 노출에 의한 인체 영향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1세 미만의 영아는 40, 50대의 성인보다 방사선에 3배에서 5배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사선 장갑 종사자로서 누구보다도 방사선의 사용의 장단점을 잘 알고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의 미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며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방사선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방사선 장비의 안전한 운영과 방사선 피폭량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초를 배우고 방사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 각 이용업체의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과 방사선 장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책임을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방사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방사선은 건강에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전리 방사선을 의료 분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진단, 치료, 건강검진 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 방사선은 현대 의료에서 필수적이며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폭의 경우 그중 대부분이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국제기구, 각 나라,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클 때 시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적화 원칙과 같이 피폭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폭 선량과 피폭 인원 등을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어야 하고 검사 수행 시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방사선을 적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의료 방사선 노출 권고 기준치를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 시 방사능에 노출되는 양은 3000mS가 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나 치료 시 노출되는 방사선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악영향보다 치료가 주는 효과가 더 즉각적으로 필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 행위 중 방사선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정당성과 최적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환자의 방사선 노출이 불가피하거나 효과가 있을 때만 방사선 노출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장비의 안전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과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는 장비의 작동 원리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이 잘 이행됐을 때 방사선 치료 장비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